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피부과와 좋은 음식점?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감별하기라는 주제를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밖에서 외식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점심은 주로 밖에서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음식점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서치해보고 가는데, 우리 좋은 음식점의 요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을 나름 정리해봤는데,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에 전문성이 있는 곳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점심에 뼈해장국도 많이 좋아하고 추어탕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는데, 추어탕을 먹자면 남원 추어탕이나 이런 것 많이 가시죠. 그리고 뼈해장국을 먹자면 왕뼈 감자탕이나 조마루 같은 데 많이 가시고, 최근에 저희 병원 인근에 그 뼈해장국 집이 하나 생겼는데 하루에 80명 정도만 고객한테만 딱 판매를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가봤는데 재료도 신선하고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은 맛이 있는가. 결국 맛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 다음에 가는 거고, 병원은 실력이 있어야 다음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신선한가. 재료가 신선해야겠죠. 우리가 사실 아무리 양념을 넣고 MS를 치고 해도 재료가 신선한 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료가 좋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음식을 꼭 배를 채우러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나 풍광이 좋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최신식 인테리어를 해놓는 것도 좋은데, 또 어떤 우리가 청국장이나 이런 거 먹으러 갈 때는 그런 것보다도 약간 옛날 우리 어머님의, 외할머님의 구수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도 좋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배를 채우러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시켜서 먹어도 되니까 직원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한지, 시스템은 체계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식하시는 주방장님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사실 식품위생법상에서 음식점은 주방장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면 참고할 상황이지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좋은 피부과 병원의 요건과 음식점을 한번 빗대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게 되게 병원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병원도 알고 음식점도 알고 하니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 사는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건 중에 음식점은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자 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피부과 병원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내가 시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피부과를 선택할 때 내가 사막이나 무좀이나 아니면 지루두피염이나 아토피 같은 진료를 보러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미나 색소, 여드름과 같은 레이저를 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만 치료를 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톡스나 필러 등의 뿌띠 시술을 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병원을 다르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잘하는 병원도 있겠죠? 이걸 또 다 하는 병원도 있어요. 우리 김밥 천국처럼 다 파는 음식점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사람이 다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시술에 전문성이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지루두피염 진료를 받는데 그거를 친절하게 잘 봐주셨다고 해서 그 원장님이 레이저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보톡스 필러를 잘한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아예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보험만 보겠어 라고 하고 레이저나 보톡스 필러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시술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성형외과 같은 선생님들도 눈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코만 하시는 분, 지방흡입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눈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유방을 잘하지는 않거든요.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걸 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견이 있냐면, 나한테 눈을 잘 해주셨어요, 쌍꺼풀 수술, 그러면 이분은 지방흡입도 잘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고맙지만 또 만약에 내가 지방흡입이나 유방 확대술을 한다면 그걸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끔 저도 카페나 인터넷 댓글 보면 보험 진료를 너무 친절히 잘 봐주셨다고 거기서 미용 시술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건 별개예요. 그리고 댓글 같은 거 보면 저희 병원 네이버 리뷰에도 보면 친절해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 친절하다는 글보다
실력 있다는 댓글이 더 좋거든요. 음식점을 맛있는 음식점을 가야지 친절한 음식점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친절함이라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고객을 대할 때도 그렇고 친절함은 너무 기본이죠. 그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거보다는 음식점은 맛이 좋고 병원은 실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맛이 있는가 음식점, 이거는 이제 결과가 좋은가라는 것과 매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요즘 뭐 SNS나 인터넷, 네이버 리뷰 같은 데 보면 댓글들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 그 병원이 실력이 있는가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한 것과 실력이 좋은 것은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간단한 뭐 보험진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아픔을 잘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약 처방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술을 받는다 하면은 정말 진짜 전문성이 있고 좋은 레이저가 있고 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받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신선한 재료 얘기했었죠. 이거는 제가 만약에 피부과 병원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레이저가 좋은지 이거랑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 보시면 간혹 저렴한 레이저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부과 오는 질환들이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들도 되게 간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험 들듯이 우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뭐 결과가 되게 시술 난이도가 있는 시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좋은 레이저를 선택해서 시술하면 저렴한 레이저보다는 해결 안 됐던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병원을 선택하실 때 레이저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좀 보면 너무 병원만 믿고 가시면 거기서 되게 저렴한 레이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레이저를 저렴한 비용을 내고 받고 계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매칭이 되니까. 근데 되게 저렴한 레이저, 요즘 잘 생산도 안 되는 좀 제가 보기에 약간 의아한 레이저를 비싼 비용을 내고 받고 계시면 그분이 너무 손해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도 좀 서칭해 보시고 최신 레이저가 최고 레이저는 아니거든요. 최신 레이저는 가장 최근에 나왔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 레이저가 최고의 레이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미를 하든 레이저 뭐 여드름 흉터를 하든 리프팅을 하든 그 분야의 최고의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저들을 선택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음식점의 실내 인테리어나 풍광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야외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주변 경치도 보면서 자연도 보면서 식사하면 좀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용 시술, 레이저 시술,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같은 시술들은 우리가 이제 시술 결과 예쁘게 나온 거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릴렉스하러 쉬러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병원을 방문해서 저도 이제 다른 질환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 병원을 입장해서 그 병원의 전체적인 뭐 인테리어나 직원들의 친절도 이런 걸 보면 그 대표 원장님의 성향을 약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구식이고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하면 설사 원장님이 좀 친절하게 봐주셨다 하더라도 직원 관리가 되게 안 돼 있는 거죠. 병원 관리가. 요즘은 옛날처럼 딱 진료만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병원도 약간의 사업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리어나 직원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병원들 보면 원장님은 상당히 친절하셨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했다. 그래서 가기 싫다. 이런 뭐 댓글들 저도 보긴 하는데 옛날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관리하고 병원들도 하나하나 신경 쓰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8시면 진료가 끝나는데 진료 끝나고 병원에 남아서 한 3-4시간 정도는 더 일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한 11시 반이나 12시 정도 퇴근을 하는데 그 다음날 직원들한테 전달할 내용들 다 정리하고 병원도 돌아보면서 뭐 인테리어는 새로 할 거 없는지 싹 살펴보고 뭐 더 개선할 거는 없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데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단순히 환자만 보겠다 하면 사실 약간 고객들이 그 불편함을 고객들이
감수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책임지고 신경 쓰는 의료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꼼꼼한 성격을 지닌 분들이 환자분들 진료도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 보지 않나. 왜냐하면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주방장애 조리사 자격증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약간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의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만 따져보면 내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도 내시경 못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의사라서 이제 잘 알아요. 내과 선생님인데 내과 전문의인데 심초음파, 내시경 뭐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형외과 선생님인데도 대학병원에서 수련할 때 별로 손을 안 받아봐서 수술을 별로 안 해봐서 수술을 잘 못하시고 그냥 개원하셔서는 단순히 약만 처방하시거나 간단한 진료만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외과 수술, 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간단한 충수절제술, 충수염 이런 수술도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의 이꼬르 실력은 아니에요. 그런 전문의는 최소한의 자격만 보장해 주는 거지 그게 실력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와서 개인 의원에서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거쳐야 그 분야를 잘하는 거고 그것도 다 잘하진 않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또 자기가 주력으로 열심히 했을 때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전문의 과정을 따기 위해서 4년, 5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기초 과정을 겪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100m 달리기 8, 9펴펴기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 4, 5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구, 농구,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구, 축구, 농구는 그런 기초 훈련도 중요하지만 야구, 축구, 농구를 진짜 오래 하고 센스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잘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그런 타이틀에 얽매이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자칫 병원을 잘못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병원 요즘에 되게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은 네트워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지점이나 지역에 있는 지점이나 똑같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형식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지점에서 몇 달간 공부하고 내려와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차렸다 해도 원장님들의 실력이 다 다르고요. 서울에 있는 청담점하고 지방에 있는 지점하고 사용하는 레이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수수료만 좀 지불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병원의 네트워크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사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실력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이제 배우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곳에 있는 대표 원장님은 실력이 상당히 또 좋으실 거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희 병원도 원장이 5명이나 되는데요. 저 원장님들 들어오시면 저는 이제 처음 한 2주는 제 옆에 두고 저희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두 달 정도는 또 퇴근 후에도 다시 이렇게 좀 더 알려드리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병원이라면 각 의사마다 다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병원이면 똑같은 질환을 봤을 때 똑같은 진료 패턴으로 이렇게 획일성 있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 말 다르고 저 의사 말 다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나 이런 데가 네트워크를 처음 만드신 대표 원장님이 그걸 굉장히 신경 쓰셔서 모든 의사들이 동일한 포맷으로 가도록 신경을 쓰면 좋은데 상당히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그냥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막 확장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똑같은 고퀄러티의 진료를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데 그래서 이거는 잘 선택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즘 뭐 피부과 검색하실 때 다 서칭해 보시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서칭해 보시고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녹색창 다 검색해 보실 텐데 너무 부수적인 요인들에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좋은 시술 결과를 원할 때 그 시술 결과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진짜 그 병원이 전문성이 있는지, 맛이 있는지 해당하는 게 결과가 좋은지, 신선한 재료에 해당하는 좋은 레이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실내 인테리어나 풍광 이런 것도 좋으면 좀 더 기분 좋게 관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은 한번 이런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그 유튜브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